꽁지야 타로 봐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신이 허락한 경고인데요. 되게 장엄해 보이지만 제가 댓글 읽으면서 항상 좀 느꼈던 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 일어날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있을 일 그런 것들도 당연히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뭘지, 지금 내가 필요한 말, 그런 걸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마저도 그냥 내가 지금 약간의 실수를, 오차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만 밀고 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거를 검열하고 스스로 좀 무서워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제 저도 같이 번호를 뽑아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 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내가 알아야 할 나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는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 첫 번째로 은둔자 카드가 떴는데요. 이게 1번 분들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되게 오랜 시간 하나를 묵묵히 쌓아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하면서 막 주변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나 책임지고 있다, 막 이렇게 티를 내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정말 소처럼 견디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시련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일본 분들한테는 되게 내가 그냥 내 시선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운빨로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리고 거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더 노력했는데 왜 제가 되지? 싶은 생각들. 근데, 일본 분들은 약간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고 또 나의 순서라고 생각했던 게 남의 순서로 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냥 더 나를 갈고 닦고 내가 그냥 나를 재정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펜타클 8번 카드도 나왔는데 이게 되게 8이라고 하면은 10에 가까운 숫자잖아요. 근데 아직 두 단계가 남아있죠.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1단계, 2단계 이러면은, 나는 병아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왜 결실이 안 나지? 왜 아직도 나는 기다려야 되지? 이 상태가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어쨌건 오랫동안 계속 버티면서, 내가 이거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떻게든 버텨서 내가 이걸로 판을 좀 뒤집어 볼 거야 하는 이제 오기까지 좀 생기셨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결과가 나를 좀 계속 배신할 때면은 정말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나조차도 나를 의심하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믿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래도 잘하는 거 안다. 이제는 사람들도 그거를 알 일만 남았고 나는 정말로 보여주고 싶다.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한테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역물을 일으킬 사람? 혁명을 일으키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인재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남들이 하지 않았던 완전 새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가시는 분들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시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쨌건 재능으로 빛을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도 일본 분들은 남의 룰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룰로 뭔가를 이뤄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일본 분들에게 이제 가까이 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나의 이름, 명패를 높이 세우는 거, 어떤 명예를 결국 이뤄내는 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또 일본 분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런 뭐 명예욕이 있으시고 뭐 많이 이루고 싶어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살면서 더 강해진 욕망 같기도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내 위에 있는 꼴을 지겹게 보면서 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뭔가 대접받는 모습들을 질리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내가 대신 해줘야 되는 그런 현타? 근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정작 없는 이런 굴레, 무한 굴레를 돌면서 대체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런 사람들처럼 되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저렇게 내가 정말 짜친다고 느끼고 모자라다고 느끼는 모습처럼 나도 살아야지만 저만큼 올라갈 수 있나?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그런 현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은 또 좀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쯤 하면은 본인이 못 버티고 떠나요. 근데 일본 분들은 이제 떠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은 그리고 나만의 방식의 길을 개척하는 첫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초, 하나의 본이 되어서 어, 내 뒤에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따라오게끔 만들 거야 라는 생각까지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판을 접고 그 다음 판을 여는 사람, 제가 혁명자라고 말했잖아요. 새 시대를 열리게 하는 사람, 일본 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그 판, 혹은 몸을 담으시려는 그 판 안에서는 일본 분들이 따지고 보면 개국공신 이렇게 한 장르를 새롭게 열어버린 혹은 아주 개척되지 않은 어떤 곳을 아주 개발시킨 그런 사람으로서 자리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그냥 웬만한 도끼로는 사실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분들의 도끼는 살아가면서 이제 장착이 되고 충전이 돼 왔다. 이제 너무 못난 사람들, 저게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을 내가 윗사람 대접해주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반면교사를 겪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저 위치에 가면 나는 달라져야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들, 나는 다 힘들게 이뤄야 했던 것들 하나하나 가져가면서 더 많은 거, 더 높은 거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본 분들 좀 놓칠 수 있다? 이제 놓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제 수단과 목적이 좀 뒤바뀌어 버린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일본 분들이 뭔가 계속 주변에 어떤 비교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그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욕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화된 욕망? 그러니까 딱 실물로 보이는 어느 정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이루기 어려운 무언가일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면도 있으시다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현실은 이 정도인데 내 이상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너무 더 달려야 될 것 같고 너무 아직 멀어 보이고 아직도 이만큼밖에 못 온 것 같고 그런 불행을 느끼는 거죠. 여기 마지막 칸에 보면은 여자애가 막 엉덩이를 맞고 있어요.
근데 야단을 맞고 있는데요. 숫자는 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윗물에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데,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윗물에 있으면서도 내 밑에 치고 올라오는 누군가를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동등한 사람도 보지를 못하고, 내 옆에서 누가 약간 나랑 평등하게 자세를 취해오는 것도 뭔가 불편하고, 1번 분들은 항상 좀 내 옆에 비등한 사람이 없어서 힘든 감정을 느끼시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그건 역시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1인자는 될 수 없으니까 쌍둥이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1인자가 아니라. 즉 세상에 대해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 인정 욕구 이런 것이 크고 항상 나는 이제 아래가 아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중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처음 중간 끝이 있고 사람한테도 이제 중간 계급 그렇게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그 정도의 계급이 있는 것처럼 항상 하늘과 바닥만 있는 것이 아닌데 세상이 손바닥 뒤집듯이 흑백 논리로 정의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아주 낭떠러지와 아주 높은 곳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 생각에만 갇혀서 이제 가끔은 타인의 삶을 회귀라 할 때도 있고 어,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나는 그동안 나 빼고 사람들이 다 가짜고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상대역 너를 만나고 나서 우리 둘이 진짜고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약간 일본 분들한테 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쟤는 가짜, 나는 진짜. 쟤가 진짜, 내가 가짜. 이런 식으로 그 중간이 허용이 안 되는 삶. 이 말은 일본 분들이 그만큼 아주 빽빽하고 또 여유가 없는 나 자신을 계속 채찍질 하면서 조금만 중간으로 내가 밀려날수록 채찍질 하면서 다시 위로 말아 올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씩 중간으로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간이 사람들에게는 또 상위권일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완벽주의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우리 일본 분들 정말 많은 감각이 트여 있어서 더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로 맹인기 카드가 나왔는데요. 맹인기는 눈이 안 보이는 귀신이에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건 현실의 것을 감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 스스로도 나는 현실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사회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뭐 가사일이라든지 서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남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일이 나에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오셨을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현실의 눈이 안 보이지만 반대로 아주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상 세계에 대한 눈이에요. 제가 일본 분들 자꾸 이상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판타지적 세계까지 넘나드는 오감을 넘은 육감이 열려 계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겠어요? 사람을 봐도 너무나 잘 읽히고 내가 모르고 싶은 부분들, 정말 알고 싶지 않은 부분들까지 다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게 이제 나의 세계에만 다소 한정되어서 갇혀서 사람들과의 교류는 좀 피해왔던 그런 모습들도 일깨워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불보듯 뻔하니까 보지 않아도 알겠으니까 눈을 돌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해야 되나? 저런 창피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생각으로 일부러 더러워서 피하고 이제 안 보고 그냥 살아온 세계가 많다는 건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서 일반 분들이 어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갔던 손해들도 많겠죠. 나는 그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피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고도 회피해왔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연이어서 무명기 카드 나왔는데 무명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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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지만 정말 요령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정말 미련하다. 너는 왜 그렇게 실속이 없니?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멍청한 것도 아니고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답답한 거예요. 조금만 더 요령을 가지고 조금만 더 주변 머리가 있었다면, 조금만 더 야갔다면, 그러면 몸고생, 마음고생 덜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정직해서, 한 길로만 가려고 해서, 왜 그렇게 꼿꼿해서 손해를 볼까? 이게 일본 분들의 그동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더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남 탓도 안 하고요. 억울해도 그냥 나한테 화살이 결국 돌아오고요. 자책하고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틀어지거나, 뭔가 내가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누군가를 이용해 보려고도 하고, 혹은 어떤 대상을 수단 삼아서 올라가 보려는 그런 태도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일본 분들은 그저 그냥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잘하고, 이렇게 몸을 갈아왔다. 이제 그러면서는 또 다시 나의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많이 들여다봐서 나의 심연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밖으로 노출이 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은둔자 카드, 그리고 펜타클 8번 카드, 이런 거 지금이랑 같이 보면은, 계속 독수 공방하고 돌을 닦는 그런 상태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사실 이미 닦을 만큼 다 닦았거든요? 이제는 연습생 레벨이 아니고 데뷔할 일만 남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앞으로 뻗어나가는 힘, 의지, 기회,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일본 분들이 내가 좀 외부 활동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분들은 이제 스스로 뚫고 나오는 그런 힘보다도 환경에 따라서 크는 속도가 달라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나여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고 또 거기서 내가 자라나는 속도, 행복감 이런 것이 천차만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좀 고립된 생활, 계속 쳇바퀴 돌고 나를 갈고 닦고 자기 개발하고 이런 생활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뭔가 별거 아닌 것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여러 방면에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이런 모습도 얘기가 되고, 또 뭔가 아주 작은 건데도 크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 또 나 정도면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중간으로 좀 내려가도 괜찮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검열, 완벽주의가 너무 세서, 사실 세상엔 더 잘못한 사람도 많고, 나의 흠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나는 이걸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막 수치스러워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어떤 책임감, 의무감에 짓눌려서 내 날개를 피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진짜 딱 커튼을 치면은 사라져버릴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딱 한 겹만 벗겨내면 되는데, 딱 한 번만 용기 내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일본 분들의 두려움은 그래서 뭘까? 이거예요. 사실 일본 분들은 사실 어떤 평범한 두려움보다는 사실 누구나 다 겪는 무언가를 두려워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평범하지 않은 두려움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죽음 같은 거.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막 매일매일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이제 이게 거꾸로 된 거죠. 항상 두려워요. 우리 가족의 죽으면 나 어떻게 살지? 혼자 되면 어떻게 살지? 법적인 문제, 돈에 관한 거, 그런 것들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한다든지, 미리부터 더 큰 불행을 막 상상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은요, 이제 나를 안아주는 붉은 새가 나왔어요. 아까는 엉덩이를 막 때리더니 이제는 안아주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수호령의 존재를 상징하는데요. 일본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봤자 일본 분들 살 구멍은 다 열리게 되어 있대요. 일본 분들이 힘들 때는 결국 도와주는 손이 나타날 거래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려운 일들도 다 할 수 있어질 거래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 정말 강하게 전해지는데요. 내가 일본 분들 혼자 그렇게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게 다 짊어지려고 하냐?
라는 메시지.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인간이 새와 오히려 친구하는 모습이 조금 일반적인 인간과는 동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반인반색, 사람과 그 신의 중간에 걸쳐있는 존재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일본 분들은 오히려 뭐 또래보다 아이들, 뭐 동물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든지 친근함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또 위아래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좋게 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를 이해하는 존재가 늘 어딘가 나보다 다른 세계에 존재하거나 조금 엇나가 있는 그런 엇박이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일본 분들이 수호신의 영향을 받고 천상계 인간계 사이에 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외모지상주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리 일본 분들 이제 완전 인간계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느낄 수 있는 바였지만, 외모에 대한 장점이, 이점이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에서도 외모로 판단되는 사회에서 너의 외모가 일반적이진 않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사실 맨날 거울 보고 내가 맨날 내 얼굴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는 평범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럴까요? 나도 인간인데. 사람들의 태도가 오히려 이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은 그런 뻔한 말에서 깨어나야 한대요. 남들이 볼 때 일본 분들이 아주 독특해 보임을 깨닫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며 살아야 한다. 외모는 첫인상, 아우라잖아요. 아까 제가 신의 기운을 말했는데 그 기운을 이제 못 가진 수호신의 그런 영향을 타지 않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을 볼 때 쟤 뭐야? 이렇게 좀 쳐다보게 되고 견제하게 되고 또 자기 혼자서 그 기에 눌린다고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본 분들이 저 사람 나 왜 쳐다봐? 왜 나한테 저렇게 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그 사람들은 맘대로 일본 분들을 휘둘러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볼 거면 봐라라는 태도로 당당하게 나갈 때, 그리고 누가 나를 쳐다볼 때 나도 그 눈을 피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일본 분들한테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누가 본다는 것은 뭔가 있어 보여서 보는 게 커요, 일본 분들한테는. 근데 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없는 애야 라는 거를 반증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 앞에서 위축이 된다는 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뭔가 있어 보이는 존재로 볼 때, 그래, 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쳐다보면 그 사람들은 한 번 더 주춤할 것이다. 네, 그럼 오늘 일본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네, 요새 댓글에 개인 상담 신청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4월은 예약이 마감됐고 5월은 스케줄이 조금 미정인 상태예요.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제일 빠르게 상담 잡아드리려고 노력 중인데, 상담 신청은 유튜브 댓글 말고 제 블로그로 오셔서 카톡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신이 허락한 경고인데요. 되게 장엄해 보이지만 제가 댓글 읽으면서 항상 좀 느꼈던 게, 여러분들이 뭐 미래에 대해 일어날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내게 있을 일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뭘지, 지금 내가 필요한 말, 그런 걸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마저도 그냥 내가 지금 약간의 실수를, 오차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만 밀고 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거를 검열하고 스스로 좀 무서워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저도 같이 번호를 뽑아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 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내가 알아야 할 나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는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은 정말 명확해요. 지금 카드에서 전해지는 의미가 거의 다 한 갈래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번 분들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많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압축되는 느낌? 다들 나를 팔 하나, 다리 하나, 막 머리 한 짝씩 잡고 찢는 느낌? 그리고 나는 해줄 만큼 해줘도 사람들이 되게 서운해하거나 뭔가 소외된다거나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 있고요. 또 이번 분들을 약간 소유욕 느끼고 굉장히 좀 갈망하는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 이번 분들 쟤 왜 저래라고 생각할 정도로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이냐. 이제 인기에서 오는 양날의 검인데요. 사실 정말 그동안 이해하기 어렵고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생각해 오셨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번 분들을 약간 연예인 보듯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걸어준다든지 뭐 사진 찍고 카톡 답장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들뜨고 자랑거리 삼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존경의 대상이죠. 이번 분들 생각할 때, 이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하지만, 똑같은 거여도 이번 분들이 하면 달라요.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남들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이번 분들이 해줬을 때, 사람들은 뭔가 더 신기하고 반짝이게 느끼고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어도 그냥 이번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고 그냥 그 옆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가 굉장히 특별해지는 기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번 분들의 존재는 잘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은 좀 멀어진 친구 사이 이런 관계에서도 이번 분들 뜨문뜨문 떠올리고 이번 같은 사람은 내 인생에 없었다. 사실 그런 사람 찾기 어렵고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연예인이랑 데이트하는 기분, 연예인이 내 이름 외워주는 기분이니까 또 이번 분들의 바운더리에 자신이 속해 있고 잠깐이라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번에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고 기억해준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그런 짜릿함을 선사한다고 하거든요. 동성, 이성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이번 분들의 인간관계가 대부분 팬심에서 이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근데 팬은 이제 돌아서기도 쉽죠. 돌아선 팬이 제일 무섭죠. 여기서 오늘 이번 분들의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분들이랑만 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다든지 같이 뭐 사진을 찍고 밥을 먹고 인스타 같은 데 이렇게 뭐 스토리를 올리고 뭐 이런 것들 추억거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다 뭐 폭로를 하고 어딘가에다가 이제 이번 분들이 이런 애다 이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까발리고 뭐 이런 소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분들 입장에서 나 정말 잘해줬는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왜 저렇게 된 걸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길을 잃고 멍하니 남겨지는 순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 이런 허탈감 느끼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멈춰 계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와도 이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오신 그런 수동적인 모습들까지 함께 읽혀져요. 지금 소드 8번 나왔는데 이게 그냥 허허 벌판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 밧줄 풀고 나갈 수 있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탈출이. 그냥 방탈출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평생 여기 포로로 묶여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이 나를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우물을 팔려고는 절대 하지 않고 누군가 물을 떠다 주기를 좀 기다리는 그리고 설령 누군가 나에게 어떤 소스, 아이디어를 주면서
이번 너 이거 정말 잘할 것 같아. 어울릴 것 같아. 이거 해봐. 라고 해도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은 하지만 직접 내가 움직일 그 힘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미까지는 당겨도 정말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는 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는데요. 이거는 말했듯이 그동안의 그 전적들이 있잖아요. 이번 분들은 그 전적이 화려하잖아요. 나는 내가 뭔가 나아가 보려고 할 때, 내가 용기를 낼 때 항상 어떤 일이 생겼어. 그게 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리고 내가 해보려고 해도 뭐 잘 안 됐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또 해도 안 될 거라는 결국 상처만 받을 뿐이라는 그런 생각이 박혀버렸어. 그리고 또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피곤한 그런 구설에 엮이기도 싫어. 더 이상 어떤 소문의 당사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 라는 생각? 하지만 이제 우리 이번 분들이 이런 반복적인 문제를 겪으셨던 데에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 정말 원인 모를 이유를 겪고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릴 때 괴롭거든요. 하지만 원인이 명확할 때는 또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좀 연예인 보듯이 본다. 굉장히 이번 분들과의 만남과 연결을 짜릿해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결국 이번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줘요. 자기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수록 삶이 편해지겠죠? 나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고, 나랑 얘기하고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확실히 부족한 상황이니까 나는 내 몸값을 올린다. 내 시간의 가치를 올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어떨 때 힘들어지겠어요? 내가 아무나 수용할 때, 기준 없이 아무하고나 놀아줄 때, 또 아무한테나 잘해줄 때, 아무한테나 내 기운을 나눠주고 또 아무를 위해 애써줄 때, 도와줄 때 이럴 때 이제 내 운이 꼬이게 돼요. 이게 질서가 꼬이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 비유를 할 만한 게 그 영화 설국열차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열차의 칸마다 그 사람들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맨 앞칸에 탄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라고 봐야 되고 맨 꼬리칸에 탄 사람들은 제일 하층민. 그래서 살아가는 상태, 뭐 그런 모습도 다를 뿐더러 먹고 사는 것도 다르고 누릴 수 있는 문화도 다 다르고 진짜 완전 그 열차의 칸이 피라미드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꼬리칸의 사람들이 붕괴를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만은 없어라는 생각으로 앞칸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로 비유를 해서 우리 이번 분들이 맨 앞칸에 타 계신 분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퍼스트 클래스에 타서 가만히 그냥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자꾸만 내가 꼬리칸으로 가려고 했다. 그 꼬리에 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가진 비싼 거, 좋은 거 무상으로 나눠주려고 그랬다. 아무런 물물 교환, 등가 교환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스템이 꼬였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번 분들이 이렇게 애를 써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억하거나 고마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바랬다. 더 무언가를 해주길. 그리고 왜 저번만큼 안 해주냐. 너 변했다. 이런 소리나 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를 봐보면은 성에 갇힌 소녀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 소녀를 데리러 어딘가에서 이제 영물이 등장했어요. 괴물이 아니라 영수, 영적인 그런 생명체가 등장을 해서 이 소녀를 빼내려고 해요. 이 감옥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듯이 앞에 계속 서성여요. 너 대체 왜 그러고 있냐? 너 그렇게 살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게 누구예요? 이번 분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사실 본인이 밖에 조금 나돌아다니기만 해도 주먹을 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어디를 돌아다니느냐겠죠. 근데 그동안에 꼬리칸을 돌아다녔다 보니까 그 꼬리에 있는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의 냄새를 맡고 얼마나 질투를 했겠어요. 또 얼마나 좋은 거를 가져가 보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도 이번 분들과 만나면 좋아할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를 선택해서 시간을 쓰느냐예요. 계속 이번 분들의 강조가 되는 것은 자신의 가치는 자기가 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분들의 브랜딩에 힘을 쓰거나 자신과 급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분들이 직업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웬만하면은 조금 더 화려한 사람들, 그리고 또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있는 활동지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번분들만 나눠주고 신기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번분들도 누군가에게 조금 이렇게 가져올 게 있고 신기해할 게 있는 그런 환경.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제가 아까 이번 분들은, 아우, 답답해.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이 답답한 선 근처에서만 또 맴맴 돌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묶는 게 나 자신이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카드로도 객기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이제 떠돌이 상태,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내 마음은 정착하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어려워요. 왜냐면 어딜 가도 내 집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딜 가도 나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만 항상 겉도는 느낌? 이방인인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봤는데 이거는 또 그런 거를 말해줘요. 이번 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좀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미운 오리 짓을 하면서 계속 떠돌았다. 그 내가 백조인데 오리들한테서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더 오리다운 오리가 될까 이런 쓸데없는 것을 연구했다. 그러면서 계속 더 고립됐다. 작은 세상 안에서. 사실 이게 그냥 멀리서 보면은 다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인정받아봤자 뭐해. 근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막상 이게 가까운 내일이 돼버리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좀 지금에서야 좀 더 일찍 박차고 나왔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새끼 카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인기 어떤 도화살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카드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번 분들은 정말 그 인기와 구설에서 오는 피곤함이 상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계속 감옥에 나를 가두고 벽을 치는 이유는 너무 내가 원치 않는 관심과 말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유교 마인드, 보수적인 사람인데, 항상 좀 성적인 목적이나 호기심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많았다든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패왕색이어서 따로 끼를 부르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홀린다든지, 그래서 애초에 내가 좀 이렇게 화려한 업종에서 일을 하면 그게 이득이 되지만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데 그럼 굉장히 피곤하죠. 파리만 꼬이고. 이제 그런 좀 지겨움 때문에 더 마음의 문이 닫히신 것 같은데요. 이번 분들. 어쨌거나 스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고 살면 나는 갈수록 괴롭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풀면서 쓸 때 나의 괴로움들도 점점 얕아진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카드 보면 농아기 카드가 나왔는데요. 농아기는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제 사물놀이 막 북치고 사람들 뛰어다니고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이제 귀에 뭐 따지고 보면 에어팟 끼고 그냥 걸어가는 거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모두 하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내 길만 본다. 그냥 독불장군, 유아독존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매체에 나가시거나 하면 악플이 당연히 달려요. 왜냐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까와 빠를 동시에 양성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생겨나는 구조예요. 그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저 사람 호감이다가 아니라 이번 분들 지독하게 좋아하는 사람과 또 그걸 지독하게 질투하면서 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냥 그러려니, 내가 이만큼의 화제성을 가졌거니 하고 그냥 묵묵히 앞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이건 어느 정도 내가 자아가 좀 비대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 연구 결과 같은 거 보면은 자아가 오히려 비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악플 같은 거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자기 검열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죠.
되게 추측성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을 넘는 그런, 뭐 저렇게까지 음침하게 분석을 한다고 싶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정말 내가 그런가? 라고 나를 투영해 버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농악의 카드는 정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한다고 해도 그건 너의 생각 이러고 끝나는 캐릭터예요. 안 물어봤는데 이러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분들에게도 이런 좀 단순함? 나 잘났다 생각하고 그냥 나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심플한 마인드가 지금 필요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 카드 보시면요. 가시가 이렇게 돋친 겨울 설원에 소녀가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겨울잠을 말해주죠. 봉인되어 있는 상태. 계속 이번 분들에게 갇혀있는 상태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카드에서 겨울잠으로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던 상태라고 이번 분들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봉인이 풀리고 이제 꽃이 피어나고 계절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고지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눈앞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단군 신화 생각해보면 웅녀 이야기. 그 곰이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동굴에서 먹으면서 버티다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웅을 만나서 사람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죠. 이렇게 뭔가 결실을 맺고 씨앗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항상 수반이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번 분들은 그 고통, 인내의 시간을 이미 겪었어요. 잠을 잘 만큼 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어날 때, 깨어날 때만 남아있는 그런 순간이다. 더 이상 뭔가를 버티고 더 이상 수감 생활을 할 그런 시간은 남아있지 않고요. 이제는 자물쇠가 풀리고 앞으로 걸어 나올, 빛을 향해서 걸어 나올 그 순간만이 남아있다. 이 농악의 카드는 좀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특성 외에도 남을 다 자기 발밑으로 깔아본다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퀸이다라는 마인드인 거죠.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친구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정말 나를 그렇게 좋게 봐줬나 하는 게 아니라 너 뭔데? 내가 너랑 왜 친구야 되는데? 너 나만큼 가졌어? 약간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는 조금 쟤 뭐지? 약간 이상한데 싶은 똘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항상 뭐 된다고 생각하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너 뭐 되냐고 생각하는 그런 나르시즘?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헌신적인 사랑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제가 팬심을 부른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 형성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역으로 그런 사랑을 남들에게 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많이 해주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질서를 꼬이게 만든 부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실상 정말 무한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셔야 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고마운 마음은 가지겠지만 반쯤은 당연하다는 마음도 느끼셔야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존재만으로도 특별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당연하게 좀 누리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서 불필요한 정말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좀 겪으신 것도 같아요. 근데 이 당연하다는 거는 이제 본능적인 거를 또 말해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 귀여운 강아지 보면 시선이 한번 멈추죠? 그리고 웃게 되잖아요? 또 한번 만져봐도 돼요?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분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든 이제 발걸음이 멈추고 구미가 당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강아지가 저 사람 나를 왜 귀여워하는 거지? 왜 나를 만지고 싶어 하는 거지? 왜 나를 보고 멈추는 거지? 저렇게 웃는 거지? 그런 생각하지 않죠. 그냥 당연하게 자기 권리를 누리죠. 그리고 음식을 주면 받아 먹죠. 그거에 대해서 뭐 고맙다고 고개 숙이지 않죠. 오히려 어떤 강아지는 이제 관종 강아지라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자기를 안 예뻐해 주면은 그걸 슬퍼하고 어색해하고 막 짖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임원분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는 거.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 나는 당연히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사람인데 이거 이상의 대접을 해줄 사람 어디 있나?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번 분들의 몸값과 값어치를 절대 스스로 낮추지 않는 거.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네, 요새 댓글에 개인 상담 신청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4월은 예약이 마감됐고 5월은 스케줄이 조금 미정인 상태예요.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제일 빠르게 상담 잡아드리려고 노력 중인데 상담 신청은 유튜브 댓글 말고 제 블로그로 오셔서 카톡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신이 허락한 경고인데요. 되게 장엄해 보이지만 제가 댓글 읽으면서 항상 좀 느꼈던 게 여러분들이 뭐 미래에 대해 일어날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내게 있을 일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뭘지 지금 내가 필요한 말 그런 걸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마저도 그냥 내가 지금 약간의 실수를, 오차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만 밀고 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거를 검열하고 스스로 좀 무서워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제 저도 같이 번호를 뽑아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 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내가 알아야 할 나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는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산모분들 봐볼게요. 산모분들 지금 딱 보니까 카드가 굉장히 이제 세고 충돌하는 것들이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이 힘, 저 힘 다 세다 보니까 서로 다 충돌해요. 그러니까 사주가 세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장군 사주다 이런 말도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내 팔자가 좀 드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역마가 좀 심하고 또 정말 다른 분들이라면 조금 일반 분들이라면 버티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산문분들이니까 그냥 흐린 눈 하면서 그냥 기존세로 넘겼던 거지 그냥 넘기기 조금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뭘 말하는 거냐면 주변에 방해 공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각 잡고 신이 나를 괴롭히나? 저주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음, 현실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삶이다라고 읽혀져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순서만 되면 항상 좀 누군가 끼어들고 방해하고 뭐 좀 해보려 그러면 무너뜨리고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 들고 또 정말 그냥 예시로 돈이 모였다고 치면은 그 돈을 누가 빌려달라 한다든지 돈이 그렇게 또 사라져 버린다든지 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룬 실적이 있으면 그게 남의 이름으로 올라간다든지 내가 승진을 못하고 빠진다든지 이렇게 계속 좀 빼앗기고 치이고 내 건데 내 거가 아니게 되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 공은 남이 가져가고 좀 그렇게 내 거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충돌 속에서 사모분들이 계속 이리저리 치이면서 자기 것을 제대로 못 지켜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동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런 걸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뭐 사자 이런 애들이 보면은 뭐 탄자니아 세렝게티의 사자가 이제 사파리 사자가 사냥을 해요. 배가 고파서. 그러면 일단 지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을 거잖아요. 얼룩말, 사슴, 뭐 이런 것들 먹겠죠. 근데 그 중에도 가장 더 눈에 띄게 생긴 몸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가진 동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자는 당연히 걔네를 먼저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즉 산모분들은 내가 초식동물로 태어났는데도 그러니까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초식동물 취급인데도 심지어 눈에 띄는 초식동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 눈에 띄고 가만히 있어도 괜히 미움을 받는다거나 내가 아무리 나를 숨기고 가면을 쓰려고 해도 나를 견제하고 누르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이 나를 그렇게 견제하고 안 이롭게 보는 거, 뭐 이런 구설을 넘어서서 사람이 아닌 존재들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기분까지 좀 느끼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신이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이 정말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어디까지 하나 내가 버텨본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좀 당연시 돼버린 게 슬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남들이면 한 번만 겪어도 깜짝 놀라고 엉엉 울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연이어 겪어도 뭐 또 이렇게 됐구나. 또 그렇구나.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뭐 배신을 당해도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자존심이 상해도 뭐 그렇구나.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만성이 돼버린 거 억울함조차 갖지 않는 게 슬플 뿐이라는 거죠. 어떤 차별에 많이 노출이 된 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같은 비유가 되는 거는 여자가 왕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아주 희박한 일에 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되겠냐, 그걸 할 수 있겠냐, 좀 비웃을 만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직업적으로도 잘 되면 대박이지만 대부분의 뭐 7, 80%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1인분 밥벌이만 하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거를 내가 하고 싶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나의 뭐 성적 지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내 놓여있는 환경 자체가 나의 모습 자체가 어떠한 차별, 편견과 계속 싸워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모분들은 아까도 역말을 말했지만 뭔가 이제 내가 활동하는 그 근거지 자체가 한국당은 좀 좁아 보이는 감이 커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해외로 나가는 게 조금 더 쉬운 길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면은 한국이어도 조금 더 훨씬 더 열린 분야 안에서 그런 문화 안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좁다고 말하냐면 그 기본적인 그 고인물의 체계와 그 세계관이 있어요. 거기에 융화되기에는 사모분들이 가진 색이 너무 컬러풀해요. 그러니까 약간 헐리우드 감성이거든요. 오히려 가까운 게. 근데 이거를 막 나라는 존재를 막 이해시키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해하고 그랬던 시기도 있으셨겠지만 지금은 뭐 이런 시기도 다 지나와서 음, 말해봤자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말을 하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놔두자. 이렇게 또 이런 단계에 오르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덜 상처받는 식으로 카드만 치고. 그러니까 지금 카드가 완주 선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 엄청 불타는 카드예요. 그리고 햇빛이 이제 강렬한 그런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너무 세면 오히려 충돌하는 거. 제가 말한 게 충돌한다는 게 뭐 빛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사람분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온 사방이 빛이에요. 눈이 부셔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가거나 아예 그렇게 눈부셔도 상관없는 환경만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여자애가 책을 읽고 있는데요. 막 도마뱀이 옆에서 방해하고 있어요. 야, 나 좀 봐봐. 너 뭐하냐? 약간 이러면서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해왔던 그런 방해 공작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이 여자애는 또
그러거나 말거나 책 읽고 자기 세계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해를 받는 게 너무 익숙해서도 있고, 이런 방해가 차마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자기 세계가 강한 것도 있어요. 사모분들의 그 빛나는 예술성을 말해주거든요. 개성, 주관, 자아가 센 부분들. 그리고 또, 아무리 나를 방해해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마음먹기 전까지는 절대 타의로, 그걸 놓을 생각이 없다. 내가 원해서 놓을 수는 있어도, 내가 선택해서 놓을 수는 있어도, 절대 남들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뚝심도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쩐지 사모분들의 목표로 가질 것이, 이 도마뱀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 이 도마뱀을 무찌르는 거가 되지 말고, 이 도마뱀이 어떤 짓을 하든, 더 오랫동안 책을 읽고, 더 재미있게 책에 몰입하는 그냥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개성을 더 불태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평균화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보다 더 튀는 게 사모분들에게는 쉽고 빠르고 잘 어울리는 길이라는 거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첫 번째로 장산범 카드 나왔는데요. 굉장히 연극적인 캐릭터예요. 계속 모습을 바꾸거든요. 자기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고, 즉 좀 엔터테이너 끼가 많은 공연 쪽으로 좀 발달된 어떤 무대 체질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존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사모분들은 뭐든지 좀 빠르게 따라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모사를 하고 또 내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도 가지신 분들 같아요. 근데 이제 이어서 대신기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대신 어떤 역할을 대신해주고 뭐 그런 현타를 많이 느끼는 귀신이에요. 항상 좀 이용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를 써먹을 만큼 써먹고 다들 이제 필요 없어지면, 잘 되면, 자기들 목표 이루면 그냥 버리고 가는구나. 나를 그냥 도움닫기로만 쓰는구나. 이런 거에서 오는 허무함? 진심이 아니었던 것들에 있어서 나는 진심이었는데 하고 느껴지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경멸감? 이어서 구미호까지 비슷한 감정들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느꼈던 슬픔이 이제 뭔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마음을 줬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줬는데 결국 나는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들에게 관찰을 당하는 존재였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다가와서 나를 쓰고 떠나는 거에 그냥 지나지 않았거나, 보면 지금 나 좀 어느 정도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구미호도 장산범도 인간 흉내를 내는 거죠. 완전 인간은 아니고. 대신기도 중간에 그냥 끼어있는 존재거든요. 1대1의 관계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모분들이 같이 어울려 보려고 하거나 좀 인정을 받아보려고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많이 가졌는데도, 훨씬 더 특별한 존재였는데도, 한편으론 좀 그들처럼 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유가 되는 건 인간을 사랑한 구미호,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범접하지 못할 존재가 구미호인 거잖아요.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무섭잖아요. 근데 그 구미호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평범하게 목숨을 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숨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은 게 이제 욕망이었던 거. 그래서 나는 한 인간을 사랑했는데 그 인간이 나를 관아에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척하고 나를 속였던 거예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돼요. 이 마지막 카드를 보셔도 인어공주가 또 유리관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슬픔조차 전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보여지는 삶에 대한 게 강조가 되는데요. 나의 슬픔, 나의 죽음마저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보면 받게 되는?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내 것인 거는 별로 없다고 느끼는 거?
겉만 화려해 보일 뿐. 그러니까 인어공주 얘기 생각해보면 왕자를 지켜주려고 하다가 내가 물거품이 되잖아요. 목소리도 잃고. 근데 사실 왕자랑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살게 되고 나만 그냥 새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인어공주만 새 된 거잖아요. 근데 인어공주는 자기를 통해서 그래도 왕자가 행복할 수 있었다면 합리화했을 수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결국 잃은 쪽은 나인데 내가 그냥 말하지 못해서 내가 더 내 걸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많이 빼앗겼던 건데 내 거를 지키지 못했던 건데 이제 그 과정에도 다 뜻이 있었고 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뭐 이렇게 배웠으니까 괜찮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모분들에게 좀 습관이 되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도 이제는 괜찮지 않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모분들이 너무 덤덤해지셔서 뭐 또 그렇구나 또 이렇게 됐구나 하고 넘어가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상처가 나면은 아 아파 막 피가 나면 막 울고 이래야 되는데 피가 나네 다쳤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라는 거를 좀 소리내서 말하라고 사모분들에게 정말 반복돼서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리고 또 지금 추가로 읽혀지는 건 장산범, 뭐 구미호 다 영물이에요.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거든요. 이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괴수다, 괴물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물이 강조돼서 반복적으로 뜨는 것은 이제는 사모분들이 어느 정도 흑화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 그러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모분들 초식동물 그 안에서도 눈에 굉장히 잘 띄는 하필이면 초식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사자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물론 사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사자가 더 체급이 크고 더 세니까. 근데 죽기 전에 발악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자에게 먹히더라도 사자한테 상처 한번 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가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꿈틀거림의 시기가 사모분들에게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 한 번을 통해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사모분들이 정말 이게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참고 그냥 괜찮다 괜찮다 생각해왔던 게 사실 진짜 내가 괜찮지 않았다는 거 느끼면서 아까 제가 말한 사방의 빛이어서 너무 빛이 눈부셔서 그 빛에 내 자신마저도 혼미해진다 라고 말했던 거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사모분들이 내 빛을 오히려 조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쓸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모분들은 조금 덜 미안해하고 덜 배려하고 덜 남 생각해주라고 하는데요. 그냥 진짜 평균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이야기들 떠올려 볼 때 구미호가 그 사람 감 빼먹고 미안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장산범도 마찬가지죠. 사람 홀려서 삼켜서 결국 그 사람 자체가 돼버리지만 뭐 그거에 있어서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지 않잖아요. 결국 자기의 진짜 욕망만 쫓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모분들이 좀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당해왔어요. 사모분들이 그 사람들 배려해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모분들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사모분들의 신이 허락을 해요. 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야무지게 살아라. 융통성 있게 살아라. 남 생각 그만해주고 살아라. 자, 사모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요. 허무한 기다림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참 내가 잘하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진심은 통한다를 믿는 거죠. 하지만 3번 분들의 진심은 외면당하고 배신당할 때가 더 훨씬 많았겠죠. 또 믿으면 배신당하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나는 바라지 않아야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건가? 그 나의 생각을 숨겨야만
그것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말했듯이 무언가를 믿고 기다리는 삶을 좀 끝내야 한다. 제가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것은 사모분들이 아무도 믿지 않으려 할 때 사모분들을 믿을 누군가가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사모분들 자신 있게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 라고 말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사모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게 될 거예요. 제가 저번 리딩에서 돌멩이로 스프 만드는 얘기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제가 맛있는 스프 만들어 드릴게요. 돌멩이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그냥 사기치는 거죠. 처음엔 돌멩이로 시작해서 다른 재료들을 계속 추가하고 뭘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약을 팔아서 결국에 그 집주인이 볼 때는 이 맛을 진짜 돌멩이로 만들었다고 하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기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었는데요. 사모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 기세인 것 같아요. 사모분들 아주 눈에 띄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눈에 띄는 초식동물의 기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우라에 오히려 사자가 겁먹을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오늘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네, 요새 댓글에 개인 상담 신청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4월은 예약이 마감됐고 5월은 스케줄이 조금 미정인 상태예요.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제일 빠르게 상담 잡아드리려고 노력 중인데 상담 신청은 유튜브 댓글 말고 제 블로그로 오셔서 카톡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신이 허락한 경고인데요. 되게 장엄해 보이지만 제가 댓글 읽으면서 항상 좀 느꼈던 게 여러분들이 뭐 미래에 대해 일어날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내게 있을 일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뭘지 지금 내가 필요한 말 그런 걸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마저도 그냥 내가 지금 약간의 실수를, 오차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만 밀고 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거를 검열하고 스스로 좀 무서워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제 저도 같이 번호를 뽑아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 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내가 알아야 할 나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는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 지금 굉장한 무기력함이 느껴져요. 이거를 뭐 단순한 번아웃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정말 삶을 다 산 것 같은 사람의 그 공허함, 허탈함,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사는 게 부질없다. 거의 다 극단까지 간 그런 심리 상태가 읽혀지는데요. 그래서 4번 분들은 그냥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기력이 없고 무의지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졸리고 힘들고 몸이 막 피곤하고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게 아니라 4번 분들은 피곤하지 않아도 사실 피곤하다는 감각조차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만성으로 살아왔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자꾸 잠으로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것은 피곤하지 않아도 자꾸만 자려고 하고 자게 되는 것은 다시 눈뜨기가 싫기 때문인 거죠. 왜냐면 눈 뜨는 순간 또 반복되잖아요. 그 지겨운 하루가.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계속 같은 쳇바퀴를 이제 돌아왔다라고 보여져요. 그 쳇바퀴는
자본분들이 선택했던 것도 아니고 또 자본분들이 왜 하필 자본분들이 했어야 될까 이렇게 또 보여지는 쳇바퀴이기도 해요. 약간 가정의 삶? 어린데도 가정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정말 일반적으로 그 나이 또래에 겪기 힘든 일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 그런 사연을 좀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또 힘들게 만들었던 존재들과 그런 사람들과 끊어내고 멀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 반과 완벽하게 매정하지는 또 못한 마음 반 이렇게 섞여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의 괴로움은 어떻게 보면 항상 이 반반 이렇게 갈리는 부분, 딜레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멀리서 보면 되게 깔끔해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답을 내리기 굉장히 쉬운 부분도 있어요. 자본분들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그 남들한테는 조언 잘해줄 거예요. 그리고 딱 상황을 보면 바로 각이 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내 상황이 됐을 때는 판단력이 너무 흐려져요. 정말 바보처럼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 내가 피해자인데도 그쪽에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자기가 되게 힘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며 그런가? 내가 잘못한 건가? 이번에도 내가 더 참았어야 됐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상황이 지금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깔끔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복잡하고 또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 그런 문제들. 근데 그런 문제들은 내 속에만 들어있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도저히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웃음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조차도 이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과 외로움은 나만 아는 슬픔이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의 그 슬픔을 별로 그렇게 크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변에선. 왜냐하면 자본분들이 힘들게 한 사람들이 더 자기가 더 슬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진짜 힘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거의 이제 죽어가고 시들시들해져가는 그런 이파리한테 와서 나 힘들다 힘들다 해서 그 이파리마저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나무가 그냥 획 꺾여버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어째서인지 자본분들은 좀 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펜타클 퀸 이렇게 떴는데요. 그 동전 보면서 여왕이 축 처져 있어요. 근데 또 소드 4번 이것도 누워서 축 처져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사실 이제 돈의 그릇이 작은 분들은 아니에요. 돈을 못 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돈이 안 모이는 것 같아요. 돈이 자꾸 새요. 그게 누구한테 새냐? 나 때문이 아니라 뭐 주변한테 좀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고민도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난 더 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게 내가 더 벌어서 메꿔야 할 상황이 있는 거죠. 남을 줘야 하는 돈이라든지 빌려줘야 하는 돈이라든지 결국 나만 생각해서 버는 건 아닌 그런 돈들 때문에 어, 내가 나 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또 나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깨가 좀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번 분들의 마음은 항상 이 현실에서 좀 더 도망치고 싶어 한다? 스스로 누워있고 정체되어 있고 아무런 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4번 분들의 정신은 계속해서 멀리 더 확장되고 어디론가 뻗어가는 중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재능, 아이디어 훨씬 더 넓은 세상에서 펼칠 수 있고 그게 반드시 내가 정말로 뭐 해외로 간다, 해외에 거주한다 이게 아니더라도 그쪽과 연결이 충분히 되실 수 있는 분들이래요. 근데 지금은 또 자본분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이 있더라도요. 그 꿈은 약간 돈하고 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돈을 많이 버는 꿈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제약,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시간에 그런 무게가 있다 보니까 진짜 꿈은 조금 거리를 두고 미뤄둔 느낌?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그 꿈에게로 가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린 느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은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지금의 내 모습. 그니까 거울 속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칭찬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와 상관없이 자본분들이 볼 때 그 거울 속 내가 너무나 그냥 정말 너무나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바라던 그 모습의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자본분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지친 심신을 어떻게든 좀 다시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좀 짧게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어딘가 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짧게 당일치기로 어디 좀 다녀오신다든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뭐냐면 이게 너무 지쳤어요. 이 지친 이유가 왜냐면 내 시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쓰는 시간, 남을 위해 쓰는 시간 이런 게 너무나 많았고 정작 나에게 좀 이렇게 써주는 시간이 없었어요. 또 그동안에는 내 시간을 같이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데 이제 이거는 뭘 하려고 해도 나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개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 그럼 뭐 내가 항상 돌봐줘야 할 누가 있었다든지 아, 내가 그냥 나만 신경 쓰고 나만 좋자고 하면 어디 한번 놀러 가는 것도 마음이 편치 못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냥 뭐 자기 전 혹은 자는 시간 뭐 이럴 때니까 자본분들이 더 잠에 깊게 빠져드는 거예요. 무의식에 그냥 나를 던져 놓는 거예요. 왜냐면 거꾸로 된 거죠. 원래 사람이 잘 때 그냥 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 나에게는 필요한 일만 가득하니까 너무 나를 메마르게 만드니까 나는 오히려 이 밤 시간에 자는 시간 뭐 자기 전 이 무의식 속에서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약간 영화 인셉션 같아요. 그것도 이제 무의식 꿈에 대한 영화인데, 제가 어릴 때 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되게 충격 먹었던 게, 그 꿈속에 정말 내가 원하던 그 세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남편과 살고 아이가 있고 뭐 이런. 근데 현실에 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마 현실에서는 뭐 아이를 잃었던가? 뭔가를 내가 이제 원하는 거를 갖지 못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는데 꿈으로 가면 그걸 잊고 행복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거는 이제 꿈속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현실을 버리고 꿈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해버려요. 근데 약간 이런 심리 상태가 자본분들에게 읽혀지는 것 같다는 거죠. 결국 필요한 거는 말했듯이 나를 위한 휴식. 정말 진짜 휴식다운 휴식. 이거는 남들이 노는 거 뭐 따라하고 남들이 뭐 휴식하러 어디 간다 좋은 데 갔다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공동 상의하지 말고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디 카페를 가더라도 내 취향에 맞는 곳 가고 이런 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의 자본분들은 그 내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 목소리를 계속 들어줬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그 니즈와 힘들다는 불평과 이런 것을 들어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맞춰주고 하느라고 진짜 내 안에 나는 그냥 점점 죽어갔던 거거든요. 그 자본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 쉬어야 된다. 똑바로 쉬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지금의 자본분들 모습도 뭐 누군가 볼 때는 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 회사를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직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아파서 좀 쉰다든지 등등 실제로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처럼은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게 휴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분들의 이 피로도는 조금도 깎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자본분들 지금 그 순세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는데 그 순세는 뭔가 어떤 상대를 지배하고 빼앗고 또 약간 겁을 주는 그런 귀신이에요. 악귀거든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지 않았고 또 왜 자본분들이어야 했는지 모르겠고 어디에 말하기도 참 그런 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굴레를 돌았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빼앗기는 삶이었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형제나 애인이나 뭐 아니면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나 되게 심한 가스라이팅을 당하셨거나 어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자본분들의 감정과 시간과 또 금전, 전체적으로 다 착취를 당하면서 심신이 많이 좀 망가진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항상 들었던 말들은 또 뻔하죠.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렸고, 널 위해서 다 하는 말이고, 너는 다른 사람 말고 나만 믿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나 너를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 등등 이렇게 죄책감을 또 종용하면서 또 아주 사소한 취향, 옷차림, 외모, 말투, 뭐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정말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터치하고 간섭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령기 카드도 나왔는데 정령기는 과거의 어떤 시간에 묶여있는 거예요. 봉인이 되어 있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귀신이에요. 그래서 자본분들이 과거의 후회 속에 많이 매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자아로 회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년기의 결핍이 평생 간다라는 말처럼 자본분들이 겪으셨던 어떤 일, 자본분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정말 그것만 내 인생에 없었다면 싶었던 그 일이 아직까지도 자본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일을 하든 이제 트라우마로 작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 나의 시간을 못 산다는 거는 결국 멈춰 있다는 뜻도 돼요. 내 나이를 내 나이처럼 살지를 못해요. 또래처럼 웃으면서 즐겁게 사소한 것들에 관심 가지며 살지를 못해요. 그냥 어느 후회의 순간에 멈춰 있고 시간만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잘 실감이 안 되고 이제 거울을 봐도 내가 나 같지가 않은 거죠. 자본분들은 좀 나아가서 2인칭에 대한 얘기까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 속의 나를 나처럼 느끼지 않는 거. 이 현실이 비현실, 매트릭스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내 정신이 그러니까 동면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뎌져야지만 살아가니까. 굉장히 따지고 보면 슬픈 면역인데요. 이렇게 면역 반응 때문에 덤덤해진 자본분들을 주고서 또 이제 속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쟤는 애가 너무 또 무뚝뚝하다. 감정이 없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본분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공감하지 않아야 할, 공감해줄 필요도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은 공감을 하면서 자본분들 에너지를 다 비워내면서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지니까 몸이 절전 상태 들어가는 것처럼요. 음식을 안 넣어주면 에너지 고갈돼서 절전 상태 들어가는 것처럼 자본분들의 감정이 이제 절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감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본분들은 카드가 지금 다 한 줄기로 명확해요. 이제 창기 카드도 나왔는데요. 주종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확실하게 있고 종노릇을 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감정 착취예요. 다시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자본분들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그 반대로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되게 어린 아이 같은 상태이실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다 해나가야 될지 막막한
그러니까 원래 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해자를 오히려 편을 드는. 그게 지배자가 사라지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항상 지배를 당해 버릇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말했죠. 내 취향을 찾아보자, 4번 분들. 아주 사소하게라도. 그러니까 나 혼자 할 때 즐거운 거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한테 말 안 하고 혼자 할 때 재밌는 거 있죠. 정말 숨어서 하는 취미? 그런 거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쓸데없는 거에도 좋고, 지금 자본분들에게 필요한 건 쓸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쓸모없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 남들이 볼 때, 아, 그거 해서 뭐하냐, 시간 아깝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자본분들을 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 뭐, 진짜 간단하게는 덕질, 뜨개질, 탁구, 뭐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것들. 여기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블랙스완, 가 흑조예요. 제 블랙스완이 갖는 상징은 뭔가 기존의 질서가 뒤집히는 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계속 이렇게 평행 직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예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전환점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까지 지금 4번 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제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고, 또 이런 감정이 있었고, 이런 욕망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거 좋아했구나. 그리고 나 생각보다 더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모든 거를 결국에 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돌발 상황, 전환점. 따지자면 내 인생의 커브길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원분들이 확실한 정체성의 재인식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자신의 쓸모를 다 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블랙스완은 또 생존력에 대해서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백조가 흔하고 흑조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이렇게 뭔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흔치 않다는, 이제 기적적이다. 아주 강인한 존재다. 즉, 이렇게 버티고 살아남은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의 운명을 전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검고 어둡고 그 막막한 구덩이 속에서 피어난 꽃이죠. 4번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요. 친절한 동반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울타리를 만들어줄, 그리고 앞으로의 4번 분들의 삶을 같이 걸어가줄.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디서부터 이제 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막막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을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커브를 도는 게 맞는 건데 또 그냥 계속 직선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커브 돌아도 돼. 앞으로 계속 내가 같이 돌아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이미 만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알고 같이 이 길을 걸어줄 4번 분들. 아까는 펜타클 퀸이 떴는데 그 다음 카드로는 펜타클 기사가 나왔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엄두가 안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지원군을 뜻해요. 그래서 어쩐지 이제 조언 카드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요. 제 생각에 4번 분들이 그런 동반자를 만나게 되시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연이나 선물이 아니라 그 동반자가 4번 분들을 찾아올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이 커브길을 만나기 전까지 직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오셨기 때문 같아요. 그래서 4번 분들의 지난 삶도 후회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네, 요새 댓글에 개인 상담 신청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4월은 예약이 마감됐고 5월은 스케줄이 조금 미정인 상태예요.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제일 빠르게 상담 잡아드리려고 노력 중인데
상담 신청은 유튜브 댓글 말고 제 블로그로 오셔서 카톡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